뇌가 잘못됐을 때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도착해서 사망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치료도 힘든 질환입니다. 신경과 의사조차도 어려운 문제고요. 위험한 두통이 몇 가지 있어요. 갑자기 그럴 때 병원 안 가면 내 혈관은 다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괜찮겠지? 내 두통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렇게 방심하다가 출혈이나 뇌경색으로 큰일 날 수가 있는 거고요. 무시하지 말고 꼭 한 번은 검사를 하셔라. 뇌질환이 워낙 넓은 범위의 질환이기 때문에 뇌질환부터 먼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뇌는 우리 몸의 제일 중요한 신경 다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대표되는 뇌경색과 뇌출혈, 우리 뇌졸중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뇌질환이지만 뇌전증 같이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도 있고요. 뇌종양도 있고 뇌압을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되는 수두증이라든지 뭐 이런 선천 질환들도 있고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치매도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뇌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 넓은 범위의 질환군을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뇌라는 게 우리 의식과 몸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이 다 뇌에서 명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가 잘못됐을 때 일어나는 어떤 피해, 삶의 퀄리티의 저하 이런 것들이 너무 커요. 가족들의 피해도 엄청 크고 예를 들면 뇌경색만 얘기해보아도 반신불수 한쪽 팔다리가 안 움직이면 굉장히 재활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 일도 못하게 되고 위치에 따라서는 보이는 거의 문제, 성격 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기도 하고 뇌전증이라든지 뭐 이런 갑자기 언제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살아야 되고 심하게는 이제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뇌질환 중에 제일 기억나는 사례는 사실 뇌질환이 워낙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응급실에 오시니까 근데 그 중에서 20대 중반 여성분 한 분이 기억이 나요. 환자가 그냥 두통 때문에 왔다고 처음에는 그랬고 응급실에 두통 때문에 왔다 그러면은 아무리 젊은 사람이어도 머리 쪽에 대한 검사를 한 번은 시행을 해보는 걸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머리 안쪽에 뭐 종양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CT를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CT에서 그렇게 심한 두통은 아니었는데 우리 별형으로 머리 CT 중앙에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있으면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뇌 안에 있는 혈관 어디가 꽈리가 있다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주막에 꽉 차 있는 혈액이 보인 건데 굉장히 위험하고 치료도 힘든 질환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보호자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보호자한테 연락을 했죠. 환자는 혼자 왔으니까. 그래서 아버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아버님 지금 따님이 뇌출혈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응급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좀 응급실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 끊고서 환자한테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환자가 하면서 경련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머리 안에 이제 뇌압이 올라가면서 뇌가 이기지를 못하고 불규칙한 경련파가 나오면서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치료로 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일단 의식이 한번 떨어지고 나면. 그래가지고 급히 인공호흡기 달고 수술방으로 급히 들여 올려보냈던 생각이 나는데요. 젊은 사람의 안타까운 사례들은 참 마음에 오래 남죠. 이 뇌는 사실은 통증도 없고 뇌 자체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뭔가 증상이 나타나야 그때서야 아는데 또 그 증상조차도 예를 들면 뇌경색 같은 경우 이렇게 한쪽이 떨어진다. 근데 이런 증상조차도 위치에 따라서는 이거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른쪽이 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오른쪽에 뇌경색이 와서 왼쪽에 반신불수, 반신마비가 오면 니글렉트라고 하거든요. 그 증상을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더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자가 나는 괜찮아, 나는 병원 안 가도 돼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병원 안 가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고요. 바로 응급실 가가지고 머리 CT나 필요하면 MRI 찍어서 뇌출혈 여부, 뇌경색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수술 시술을 받아야 후유증이 없는 그런 치료가 가능하고 그 3시간, 4시간 그 시간을 지나버리면 그 뇌 죽은 부분의 합병증을 그대로 우리 몸은 겪게 되는 거고요. 기나긴 재활치료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 재활치료로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두통 가지고 뇌질환을 다 감별을 할 수는 없는데 위험한 두통이라는 건 있어요. 우리가 두통이 굉장히 흔한 증상이잖아요. 핸드폰 많이 보다가 목이 아파도 두통을 겪을 수도 있고 편두통이라 그래가지고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도 편두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편두통은 혈관통이거든요. 머리 안쪽에 있는 혈관이 어떤 이유로 해서 좁아졌을 때 나타나는 두통들 그런 두통보다 위험한 두통이 몇 가지 있어요. 갑자기 망치로 때린 것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나타났다. 이랬을 때 그게 지주막하 출혈의 두통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50대 여성 환자였는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119로 실려왔었어요. 환자를 좀 안정시키고 진통제 달고 그 다음에 통증 조절 돼야 머리 CT를 찍으니까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진통제 달고서 안정시키던 중이었고 좀 진정되는 것 같아서 CT 찍으러 들어가는 중에
환자가 경련을 하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CT실에서 기관삽관을 잡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환자가 또 이제 뇌압이 올라가니까 구토를 하거든요. 구토를 하면서 기도에 음식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기관삽관을 해야 되니까 엄청 어려워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환자가 막 흡인성 폐렴 생기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극심한 두통일 때 의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굉장히 지속되는 두통, 예를 들면 혈관성 두통이거나 아니면은 근육통이거나 이러면 잠시 두통이 있다가 뭔가 다른 자세를 취했을 때 좀 호전이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쪽에 문제가 있는 두통이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점점 심해지죠. 그랬을 때 또 위험하고, 또 한 가지 외상이 있은 뒤에 두통,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혔는데 그냥 괜찮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점점 두통이 심해진다. 만져봤는데 바깥의 두통이 아니라 바깥에서 느껴지지 않는 안쪽의 두통이다. 이러면 머리 CT를 꼭 찍어 봐야 됩니다. 경막 하출혈이나 경막 외출혈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은 이유로 술 드시는 분들이 넘어지고 다친 다음에 얘기 안 하거나 모르고 지나가가지고 머리 안에 뇌출혈을 여러 겹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러 번 넘어졌는데 가족들이 옆에 없었어가지고 모르고 지나갔다가 환자가 나중에 출혈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된 상태로 온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환자가 자신의 두통의 양상을 가지고 통증의 위험도나 어떤 질환의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신경과 의사조차도 어려운 문제고요. 그냥 머리 검사를 자세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오래 가고 만성적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머리 CT, MRI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요 그러면 꼭 얘기합니다. 머리 안쪽에 혈관 꽈리 같은 거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종양 같은 것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꼭 한 번은 검사를 하셔라. 그냥 단순 머리 CT라도 한 번은 검사를 하셔라. 저 같은 경우는 통증 치료를 하니까 경추 쪽에 원인이 되는 두통은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두판상근이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움폭 들어가는 부분, 그 밑에 있는 경판상근, 그다음 그보다 안쪽에 있는 두반극근,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중사각근이나 흉쇄유돌근, 이런 데에서도 대후두신경, 소후두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도 두통이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 머리 안쪽으로 가는 혈관들을 교감신경 광항진으로 이제 좁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두통의 큰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판상근 치료를 먼저 해보고 나서 그렇게 해서 15분 정도 지켜봤는데도 후전이 없다. 그러면은 CT를 강력하게 권유하는 방법도 저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마사지를 이제 해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제 쉽진 않은데 깍지를 끼고 엄지손가락으로 두판상근 마사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봤는데도 잘 호전이 안 되는 양상의 두통이다. 그러면 혹시 안쪽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두통이 아닌가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뇌경색, 뇌출혈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있는데 젊은 분들 중에서 혈압약 일부러 안 드시는 분들 꽤 보거든요. 평생 동안 먹어야 되니까 나는 지금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게 우리 혈관 고혈압에 의해서 혈압이 강력하게 가해지면 혈관이 굉장히 빨리 망가집니다. 그리고 뇌혈관이 막힐 가능성과 출혈 가능성이 동시에 크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데 그거를 치료를 안 하고 버텨보겠다. 당장 몇 달 약은 안 먹을 수 있지만 내 혈관은 다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은 일단 140에 90 이상 하나라도 높으면 조절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일단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식생활을 바꿔야죠. 식생활을 바꾸는 거는 당연히 채식 중심으로 식사를 하면서 현미 중심으로 밥 먹고 초록색 채소 먹으면서 과일식하고 이렇게 하면 혈압이 의외로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진 다음에 혈압약을 다시 끊는 거예요. 혈압약을 안 먹으면서 뭔가 바꿔보겠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대표적인 검사는 CT입니다. 머리는 CT로 빠르게 찍을 수 있고, 그다음 요즘은 CT 기계도 많이 좋아져서 골반 엑스레이 한 장 찍는 것보다도 더 방사선 양이 좀 줄었다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 CT를 찍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종양이라든지 혈관의 문제 이런 걸 보려면 조영제 CT를 찍어봐야 됩니다. 혈관 조영 CT를 찍어볼 수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 MRI 검사가 있죠. MRI는 뇌 신경계 검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종양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MRI로는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혈관 문제도 MRI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뇌척수액 검사도 드물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뇌압이 높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아니면 뇌염을 걱정해야 되는 증상들, 아니면 지주막하 출혈인데 CT에서 안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거든요. 양이 아주 적을 때. 그럴 때 뇌척수액 검사를 해보면 거기서 피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적혈구가 발견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뇌척수액 검사에서 백혈구가 발견되면 그 개수가 어느 수준 이상이면 뇌염이나 수막염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드물게는 뇌척수액 검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해봤는데 거기서 뇌질환이 확인이 됐다. 당연히 치료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요. 발견이 빠르면 빠를수록 후유증이 안 남고 치료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빠른 진단이 중요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혈압이죠. 혈압이 높게 나오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괜찮겠지? 내 두통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렇게 방심하다가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큰일 날 수가 있는 거고요. 혈압이랑 관련된 두통을 고혈압성 뇌병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니까 빠르게 혈압을 낮추는 약물이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뇌와 관련된 걸로 중요한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해요. 경동맥에 플라그가 많이 껴있다. 그 얘기는 머리 안에 있는 혈관들도 다 플라그가 껴있을 가능성이 높고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뇌경색이나 이런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로 2차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심장 쪽에서 부정맥이나 이런 거 있는 경우도 일부 심방세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 혈전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게 날아가가지고 머리 혈관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전도에서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심초음파에서 이상이 있다, 판막 질환이 있다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꼭 그쪽에 대한 치료를 해야 뇌경색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증상은 없는데 머리 CT 찍어보면 오래된 뇌경색이 점점점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그런 뇌경색이 발견된 사람은 큰 뇌경색이 올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증상은 없어요. 그냥 기억력 좀 저하되고 뭐 이런 것만 있다가 나중에 혈관성 치매가 오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공성 뇌경색이 있는 분들은 뇌혈관 막히지 않게 아스피린 치료 적극적으로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뇌출혈과 관련해가지고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 있던 간호사분이 출근하자마자 극심한 두통을 겪었는데 1층에 내려가서 CT를 찍어보니까 지주막하 출혈이 나온 거예요. 뇌혈관 꽈리가 있던 게 터진 거죠. 근데 당시에 그 병원에 뇌혈관 시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은 계셔서 시술을 해서 코일을 넣어 봤는데도 출혈이 잘 멈추지가 않고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이어서 그러면 열어서 뇌 안쪽에 있는 혈관을 결찰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 수술을 할 의사가 하필이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뭐 학회 가고 한 분은 지방 가고 계셔가지고 안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악화가 되면서 결국은 도착해서 사망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질환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길러지고 발굴이 돼서 많아져야 이런 일들이 좀 없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대학병원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지금 필수 의료라고 하는 의사들의 부족과 이탈? 왜냐하면 너무 상황이 안 좋고 근무 환경이 나빠지니까요. 전공의는 안 들어오지, 의사 수는 점점 줄어들지, 환자는 밀려 들어오지. 그러니까 밤새서 그냥 매일매일 수술을 하다 보면 나도 지쳐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의사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